에어로스페이스의 전략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잘 매매가 이루어졌고, 가장 중요한 거는 검색기에 지금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가 왔다 갔다 하고는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꾸준하게 지금 포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검색기 포착 이후에 이제 2.31%의 수익 변동이 나와져 있는데, 일단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가 나와줄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하고 대처를 하는 거예요. 원고 작업하시는 분은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 작업을 좀 먼저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에 기본적인 자료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설정을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자료 부분을 12월 달에 원체 이제 많이 두들겨 맞으면서 자료 업데이트를 해드리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사실상 엄청난 오래전 과거를 놓고 얘기하기에도 참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지난해부터 해서 이제 진행이 돼 왔던 내용들은 좀 놓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변동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12월 10일 날 28만 원에 포착된 이후에 요 부분이 오늘 기준에 이제 39만 8,500원인데, 지금의 추세대로라고 한다면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40만 원대 넘기고 신고가 랠리 나오기엔 충분하다. 다만 이제 시장 지수가 지금 2,500포인트에서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나홀로 강세가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좀 일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이 맞다면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시가총액 20위 안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들어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20위 안에, 그러니까 그만큼 시가총액 상위 쪽으로 계속 올라온다는 것은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강세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부분이 되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지금 지난 23년부터 따지면 10만 원부터의 기준이 되고요. 24년부터 따지면은 20만 원 기준. 그러니까 23년 11월에 10만 원 기준이었어요. 그게 24년도 3월에 20만 원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이 중간 거 다 필요할까요? 그냥 이렇게 파란 색깔 차익 실현 범위 설정했던 부분들 요 정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30만 원 수준의 공방 재편입 이후에 30만 원 수준의 공방, 그 정도에서 문자를 좀 볼게요. 요 정도 한번 볼까요? 요때 재편입 이후에 재차 또 요 가격대 30만 원대 차익 실현, 차익 실현 이후에 이제 재편입 30만 8천 원, 요 정도면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 달에 다시 40만 원 넘기고 신고가가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트럼프발 악재 요인이 불거져 있었고, 그리고 계엄이라는 말도 안 되는 내용과 함께 이제 무너져 내린 그 흐름이 있었잖아요. 결론은 요 흐름들이 12월 달 들어서 수급이 악화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조종폭만 확대돼 있어요. 확대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 그 다음에 하나그룹주, 방산, 조선 방산,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그룹주가 하나오션부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싹 다 이제 큰 조정이 있었죠.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였고, 또 상당폭을 돌렸단 말이에요. 상당폭을 돌려서 일단 요 기준에 최근 내 문자 매매 사인을 같이 올려드릴 텐데, 원고 작업하시는 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 위주로 좀 더 봐주세요.
그렇게 해서 조금 이따 이제 최근 그 12월 달 저점에서 또 돌릴 때 그 문자 부분을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12월 10일 날 28만 원까지, 그러니까 42만 5천 원 찍고 28만 원이면 솔직히 상상을 초월하는 조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조정 이후에 지금 다시 40만 원 수준까지 돌려놓고 있습니다. 그 거래가 좀 더 터져주면 좋겠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40만 원의 매도 물량을 소진할 수 있으리라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4년 이제 10월 경이면은 이따가 이제 뭐 40만 원 전후 수준이 고점이었을 것 같아요. 10월이면은 맞나요? 10월 그죠? 그래서 이제 36만 1,000원, 40만 원 전후 뭐 여기까지 올라왔을 거고, 그리고 요 컨센서스 이제 좀 뭐 바꿔주시고요, 원고 작업하시는 분이. 그리고 기본적인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저평가는 아닙니다. 일단 PBR이 뭐 5배, PER이 뭐 18배 이런 수준이라면은 저평가는 절대 아니죠. 근데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오늘 20시에 무료 방송 진행할 거니까 20시에 차분하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모멘텀이 있느냐? 모멘텀은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고, 그 모멘텀의 종류는 이제 밑에서 좀 보도록 하고, 수급 범위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급이 유입돼 있는데, 일단은 정부 정책 수혜주 부분이 이제 이게 계엄의 악재로 작용이 됐었잖아요. 근데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하나그룹의 지배구조 재편 작업의 부분, 그 다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 47대 대통령 선출 부분에 대해서 뭐 이 부분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그래도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정부 출범 임박, 공화당도 뭐 필요 없지 뭐. 전통적으로 이제 공화당이 방산 쪽에 이제 기준이 좀 잡혀 있었고,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임박, 일론 머스크 회장과의 뭐 또 관계 재조명 이런 건 있는데, 요 부분은 스페이스 X 부분, 그리고 이제 뭐 트럼프와의 관계 재조명이죠. 트럼프 관계 재조명. 그래서 대통령과의 한화 그룹 간의, 트럼프 대통령과 하나그룹 간의 관계 재조명,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스페이스X의 로켓 관련 사업 규제 철폐 필요성 강조, 이런 부분들도 일부의 이제 그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증시의 흐름 대비해서 사실상 이번에 말 같지도 않은 조종이 사실 그 방산 쪽에도 계엄 정국과 함께 이제 형성이 된 건데, 그 불확실성 부분이 이제 해소되는 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의 조정 이후에 되돌리는 흐름인데, 일단 뭐 미국 쪽의 흐름이 뭐 매우 긍정적인 데다가 그죠? 그리고 우리 그 원고 작업하시는 분, 요게 요 내용이 하나오션 쪽에 있나요? 요 방송 화면이 있을 거예요, 그죠? 방송 화면 4장을 묶어 주세요. 응? 모니터링 하시는 분, 원고 작업하시는 분, 요 방송 화면 4장을 한꺼번에 묶어 주시고, 그 장수를 이제 조금씩 줄여 나가야죠. 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스페이스X 관련해서는 이제 위에 조금 올려놓긴 했는데, 요거는 뭐 조선 쪽으로 넣어놓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방산 쪽의 입지 전체적인 부분, 또 조선 쪽의 입지까지,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그룹의 지배구조 재편 작업의 기준에서 양대 산맥으로 이제 분류가 돼 있잖아요. 그 분류돼 있는 부분이 일단은 어찌 됐든 지금 제가 얘기하다 잠깐만 다른 생각하면 이렇게 이제는 정신을 못 차리는 정도가 돼 있는데, 저도 예전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했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그룹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 이제 넣어놨는데, 그런 내용 중에 하나솔루션 쪽과 그러니까 석유화학 쪽의 기준에서의 계열과 방산 쪽의 계열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거기에 이제 조선 쪽도 방산의 이제 일정 범위로 그렇게 해서 방산 쪽 계열로 조선,
대우조선해양 인수 부분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이 효과 부분이 굉장히 대단한 효과를 내죠. 2조 원 가지고 인수를 했는데 채권단 지분을 인수한 게 아니라고. 일반적으로는 채권단 지분 인수거든요. 근데 채권단 지분 인수가 아니라 증자를 해서 돈은 회사에 꽂아놓고 채권단은 돈 벌어서 갚을 게가 된 거예요. 그럼 말 같지도 않은 내용이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번 계엄정국 때 하나그룹에 대해서 야당 쪽에서 하나그룹에 대한 코멘트를 좀 부정적인 코멘트를 형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뭐 지금 다시 수면 밑으로 내려가 있고 결론은 이 흐름이 뭐 이런 맥락에 이제 맞물려서의 흐름으로 기준이 잡힌다. 그러니까 성장성이나 또 지금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 뭐 정부하고의 뭐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정경유착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내용을. 뭐 정부 정책하고 이제 서로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하여간에 이번 정부에서 굉장한 그 그룹사의 시가총액이 크게 확장된 쪽이 HD 현대그룹하고 하나그룹입니다. 그 HD 현대그룹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이 정도의 흐름이 HD 현대그룹의 사상 최대 신고가 랠리와 하나그룹에서의 뭐 신고가 랠리의 기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시장에 이슈가 되고는 있어요. 사실 시장 지수 2,500포인트 기준에서 그러한 흐름이 이제 뭐 그 하나그룹은 미국발 트럼프 정부 2기 정부 이제 출범하는 것과 또 맞물려서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되는 부분까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하여간에 뭐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어찌됐든 그 검색기 기준에서 이제 뭐 아주 오래전 거부터 노출하긴 그러니까 24년도의 기준 검색기 부분 노출을 해드리고 있는데 요것도 뭐 의미 없죠. 이런 건 이제 중간에 빼놓을게요. 그래서 뭐 가격 단위도 15만 원, 그 다음에 20만 원, 25만 원 정도, 그리고 3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해 초기부터 해서 쭉 움직여 왔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 뭐 실적 부분이 이제 다 노출돼 있고, 그다음 중간 차익 실현 범위야 의미 부여하는 것도 애매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중간 중간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7월 30일 기준에 33만 원 최고점 찍고 눌려져 있을 때 전량 차익 실현의 범위도 이렇게 설정을 했다. 이 정도는 뭐 의미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이제 구성 종목으로 이렇게 가져갔던 부분들, 이게 이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설정이 돼 있었죠. 그러니까 맨 위부터 다시금 놓고 보면은 이 종목의 포트폴리오의 구성 부분에 있어서 지난 4분기부터 해서 1월달 포트에는 뺐습니다만 1월달 포트에는 불확실성을 다시 한번 해소하고 난 이후에 들여다보자라고 이제 빼놨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지금 뭐 10월 포트에서도 마찬가지고 11월 포트, 그 다음에 12월 포트 전부 다 부정적이지 않죠. 1월 포트에는 이제 빼놓은 상태가 기준이 됐고요. 결론적으로 연간 단위에 지속적으로 이제 그 주력 포트로 넣어놓은 종목이고, 넣어놓은 이유는 어떤 기준이 된다 그랬어요? 어떤 기준이 돼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 기준 종목으로 정책금융에 대한 수혜를 굉장히 크게 입은 방산업체들 전체가, 거기에 이제 뭐 대우조선해양의 인수 부분도 부정적이지 않고,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대한 시장의 해석도 나쁘지 않고, 여러 가지 거기다 트럼프발 영향력까지도, 그래서 매우 뭐 긍정적인 위치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위에 그 보여드린 내용뿐만 아니라 상반기에도 이렇게 계속 포트폴리오 구성에 넣어둔 종목이다. 이렇게 설정을 잡아드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매도 뭐 29일 이후에 이 매도의 기준의 설정 범위가 잡혀졌고, 그리고 이런 이제 수익 범위가 형성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뭐 10월 포트 아까 이제 그 올려드렸죠. 그 10월 포트의 기준, 그리고 8월 그 이후에도 이제 재편입 기준 설정 범위가 잡혀졌고, 10월 27만 원, 뭐 30만 원, 37만 원,
그러니까 뭐 요 기준도 27만 원에서 5만 원 단위 정도씩은 될 것 같아요. 그죠? 37만 원, 그다음 40만 원까지도 그 이상까지도 또 매수의 기준이 잡혔는데 조금 전에 이제 뭐 말씀드린 요 내용 정부의 이제 그 불확실성 부분이 터진 이후의 흐름의 기준에서 그렇게 해서 12월 10일 날 40만 원 넘겼던 흐름이 다시 이제 28만 원부터 재편입 설정 범위가 이렇게 계속 잡혀준 거예요. 그래서 최근 내에 12월 13일 이후에 최근 내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검색에 뜬 그 내용들 전부 캡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날짜 기준에서는 12월 23일 날 떴을 거고 그리고 1월 달 기준 그렇게 해서 12월 23일 그리고 30일 날도 아마 떴을 것 같긴 한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다음에 1월 2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가 이제 또 언제부터 또 본격적으로 나갔느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071 그 다음에 뭐 091에도 뜨지 않았을까요? 091 그렇게 해서 5% 밀리고 이제 돌릴 때 기준에서도 뭐 매우 중요시 놓고 봤었고 그래서 뭐 전체적인 내용이 앞으로는 이제 내부에서 그 교육을 좀 진행을 할 거예요. 내부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연구원 비스무리하게 뭐 하여간에 아카데미를 저희가 좀 개설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결론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에 이제 아주 오래전에 윤정두가 이제 설정 기준을 잡은 것처럼 이런 내용들부터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어떤 기업인지 간단한 그리고 증권사 보고서까지 좀 정리를 해서 이 안에 조금 더 넣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좀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질 수 있는 범위들 그리고 이제 최근의 이슈 범위, 최근의 이슈 범위는 어떤 게 있느냐. 어차피 이제 기존에 노출돼 있는 이슈의 기준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기준의 이제 설정 범위에 검색기에서도 뭐 쭉 떴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뭐 실패가 있는 거죠 사실상. 최고점에 무조건 다 차익 실현했던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윤정두가 또 건방도 떨고 7월 말처럼 아주 멋들어진 차익 실현 재편입이 아닌 뭐 하반기 기준에서는 뭐 과도한 시장의 조정이다. 왜냐하면 글로벌 증시는 속된 편으로 미친 듯이 날아가는데 우리나라만 6개월째 조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시황에 대한 제 시각이 틀렸다라고 감히 생각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흐름 범위들이 요 과도한 6개월 동안의 조정 속에서 이제 동반적인 좀 어려움도 일부 있었죠. 근데 그 동반적인 조정의 어려움은 사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게는 사치스러운 내용이 될 수 있어요. 12월 달 붕괴된 거 이외에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의 기준은 아니었거든요. 어찌됐건 연봉 차트에서 이제 로그 차트로 좀 보여드린 기준이 되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연봉 차트 보시면 대단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냥 보시면은 야 이게 이렇게 엄청난 흐름이 나왔는데 거래도 없이 이렇게 뭐 올라가는데 이건 뭐 일반적으로 뭐라고 표현해요? 매집이 됐다라는 표현을 해요. 매집이 돼서 거래가 없다 아니죠. 그건 정신 나간 애들이 우물안 개구리처럼 지들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거래 대금의 기준을 놓고 봐야 된다.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요 기준에서도 두 가지로 놓고 보셔야 돼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 종목을 놓고 보실 때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굉장히 많이 오버슈팅 나왔는데 이런 종목을 무섭게 사라고 그러니까 안 돼. 그런 생각을 가드실 때는 로그 차트를 보셔야 되는데 막연하게 많이 올랐다 생각하시는 경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라고 그랬죠. 엔비디아 무지하게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은. 근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GPU가 폭발적인 수요가 있어서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 관련된 그 CPU죠. CPU 비트코인 채굴 관련된 수요 그래 CPU가 엄청난 수요가 있어서 날아갈 때 상승률과 GPU 실질적인 매출의 상상을 초월하는 성장 부분에서의 흐름하고 차이가 있는데 근데 이제 퍼센테이지 상승률의 그 부분은 CPU 때 더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시가총액이나 이제 캔들 크기만 놓고 보면서 엔비디아가 너무 과하게 움직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로그 차트로 보시고 퍼센테이지로 놓고 보면은 그렇게까지 뭐 어마어마한 흐름의 기준이 되진 않는단 말이에요. 결론은 요 흐름에서도 이제 캔들 상승장 확인형의 캔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놓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정책이라고 그랬죠. 정부의 정책. 첫 번째 기준은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사실은 우크라이나전 또 정책금융의 확대 그렇게 되면서 정부의 정책 수혜 이렇게 됐는데 첫 번째 정부 정책 수혜 부분은 말씀 드린 것처럼 일단은 정책금융의 수혜에 앞서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전 그 확대 부분이 아닌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한 수혜 요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연봉에서 이제 이런 슈팅 범위 보여드렸고 월봉도 사실상 그렇게 놓고 보시면 그렇게 불편한 흐름이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정부 정책 관련된 내용,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은요. 지난 21년도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선 마지막 자락의 기준에 현 정부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이제 후보 진영이나 이재명 그 당시 후보 진영 양쪽 다 마찬가지 그런 기준의 흐름에서 설정이 됐었어요. 뭐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한 부분을 미국과 협의가 끝났죠. 문재인 대통령 정부 말기에 그렇게 되면서 일단은 각 진영에서 이제 그 부분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단 말이에요. 항공 우주 분야에 대한 기술을 민간에 이양한다부터 해서 그게 이제 첫 번째 정부 정책의 수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쪽은 뭐 로그 차트까지 안 보더라도 연봉 차트가 있으니까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에 요 몸통 넘겼고 이제 꼬리까지 넘기면 되는데 꼬리를 넘길 때에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이제 거래대금이 터져주는 게 가장 좋고요. 거래대금이 터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게 터져주면 좋은 거예요?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 그러니까 오늘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유입되고 있죠. 그런 부분까지 이제 감안을 해서 들여다보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터지면서 슈팅 나오면 제일 좋고 그게 없더라도 수급 범위가 형성돼야 되고 그다음 전체적인 측면에서 놓고 볼 때는 고점 랠리가 이어지는데 거래대금이 급감하고 없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매집이 돼서 뭐 거래량이 없다 이런 거는 그건 말 같지도 않은 내용이죠. 그게 말이 되는 내용입니까? 거래가 수반되고 위에 고점들을 잡아먹고 거래대금이 형성돼야 슈팅이 나오는 거지.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의 이제 기준에서 이제 좀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누적적인 수급 범위가 이제 월봉 차트에서 이제 그 연봉 차트의 로그 차트처럼 다 보여드리긴 그러니까 또 거래대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제 누적 수급 범위 정도까지만 놓고 설정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이 누적 수급을 할까 누적 거래대금을 할까 일단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거래대금으로 할까요? 거래대금 수급은 뒤쪽에서 또 보도록 하고 거래대금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그죠? 수급은 어차피 뒷부분에서 보도록 하고 그래서 21년 수급도 보긴 봐야겠다. 21년부터의 기준이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21년도에 그 누적적인 수급 범위를 21년 10월 01일부터 해가지고 언제부터 이제 수급이 명확히 들어왔는지 따져보고 그 수급 규모 보여드리고 기준을 좀 잡고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수급이 유입되면서 이제 주가 견인 폭이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이 외국계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12월부터죠. 정확히 따지면 어찌 보면 이제 12월부터 어찌 보면 실질적으로 12월부터네요. 그렇게 해서 12월 6일부터 누적적인 수급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놓고 보시면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외국인 1,200만 주예요.
1200만 주를 그냥 놓고 보시면 안 되고 얘가 주식수가 몇 주냐라는 걸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느 쪽이든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현재 웃기는 거는 기관 쪽에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기관은 관망입니다. 거의 관망이고 대부분 시가총액 극대형주에 그리고 외국계 위주에서 매수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연기금 쪽이나 이런 쪽에 수급이 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러니까 금융투자 들어오는 거는 이제 해증 물량, 상품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방산에 대한 ETF 상품이라든가 이런 상품에 대한 판매 그리고 ELS, 뭐 CFD 뭐 이런 쪽의 해증 물량들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1년 12월 06일부터의 기준에 쌍끌이가 아닌 외끌이 수급, 외끌이 수급 그리고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기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매매 평균 단가에 대한 의미는 뭐 그다지 크지는 않는데 뭐 여기서는 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차트 부분이 뭐 예를 들면은 조금 이따 이제 그 차트 올려드리면은 전부 PPT에 좀 넣어주셔야 되는데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저평가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요 매집에 대한 수급 논리 부분을 좀 놓고 보실 수 있다라는 표현을 드렸잖아요. 요 규모가 4,500만 주대 종목이기 때문에 그게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에서 매수한 게 1,282만 주예요. 1,282만 주 나누기 4,558만 주 해주면 1,282만 주 나누기 4,558만 주인가요? 58만 주 해주면 어떻게 되죠? 28.13% 상상을 초월하는 매집이 돼 있는 거예요. 28%라면은 장내 매수를 통해서 블록들이 없어요. 장내 매수입니다. 전부.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되면서 외국인 지분이 지금 44.41이 돼 있는 거예요. 28% 매집에. 물론 차익 실현이 터져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일방향적인 매수만 했을까요? 이미 벌써 저점 물량에 대한 매도도 있고 또 신규적인 매수도 있고 그렇게 진행이 쭉 돼왔다는 거죠. 결론은 일방향적인 계속 매수가 아니라 소형 잡주 특정 창구에서 매수가 아니라 손바뀜이 충분히 있어서 평균 단가 위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순매수 기준의 매도로 전환돼 있는 상황 아니고 뭐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놓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아주 먼 기간을 놓고 봤다라고 한다면 그럼 주봉상의 기준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멀리 놓고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래 정지 이후의 기준을 좀 놓고 볼 수 있겠죠. 지난해 이제 뭐 하반기 기준 7월 이후로 놓고 봐도 될 거고요. 그죠? 7월 이후의 흐름으로 놓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거래 정지 이후의 흐름의 기준에서 뭐 8월 이후의 기준으로 놓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거래 정지 이제 직전 부분을 놓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정지 이후에 신규 상장되고 신규 상장된 이후에 수급이 또 이렇게 들어오고 묶어서 놓고 보면 상승일 때 확인형 뜨고 슈팅 잘 나오다가 고점에서 석별형이 뜨고 무너졌어요. 근데 저기서 제가 건방을 떨었다는 얘기는 석별형이 뜨고 무너졌는데 다시금 망치형의 형성 기준이 잡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안이하게 대처를 했었는데 11월 말에 뜬금없이 트럼프 리스크가 오히려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재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트럼프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두들겨 맞고 그리고 이제 탄핵 정국. 근데 이제 탄핵 정국에는 수급이 오히려 꼬이지 않고 매수가 더 들어오면서의 하방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28만 원부터 오히려 이제 매수 기준이 12월 10일 날 잡혔다. 장악형, 상승 형태 확인형, 그 이후의 흐름. 상승 형태 확인형의 거래가 제한적이었지만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좀 놓고 보실 수 있습니다. 과매도 권역에서의 흐름에.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도 사실 갭이 발생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봉이잖아요. 주봉 기준의 이 갭이 돌파 갭으로 형성이 되어 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슈팅 범위에 대해서 기대 요인은 월등히 커집니다.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기준이. 그래서 대략적으로 47만 원, 50만 원까지 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확장해서 놓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저 수급 범위를 이제 우리가 새롭게 해석해서 들여다봐야 되는데, 수급에 대한 부분 매우 뭐 긍정적이잖아요. 지금 전체 시장에 뭐 외국인이 파네 뭐 어쩌네 말들 많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는 쪽이 정해져 있어요. HD 그룹주, 그 다음에 하나그룹주. HD 그룹주 보면은 HD 현대일렉트릭 굉장히 오랜 기간 우리가 갖고 왔었고, 그 다음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계속 지금 아름아름 넘겨주고 있고, 그죠? 그리고 요 수급도 이제 들여다 보시면 최근 내 기준에서 이제 흐름, 작년 8월 이후에 10월 9월 말에 이제 신규 상장되고 10월 이후에 10월 2일부터 해서, 그러니까 작년 4분기 기준에서부터 이제 매수가 들어온 거죠. 재차 강력하게. 그래서 10월 02일부터 누적적인 순매수의 기준 잡으면 역시나 외국인들이 180만 주. 근데 저 물량이 정리하라고 했을 때 유통 물량이 이렇게 많은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그 대주주 지분이나 외국인 지분 합산을 하면은 지금 뭐 85%, 86%가 유통되지 않는 기준으로 설정이 잡힌단 말이에요. 85%가, 86%가. 그래서 3.99%의 저 수급, 또 오늘 매수가 들어오죠. 그 수급 감안하면은 결코 작지 않다. 그리고 연기금이 드디어 탄핵 정국, 그러니까 계엄 정국, 탄핵 정국 이후에 연기금의 수급이 소폭이지만 매수로 형성돼서 들어와 주고 있다. 매우 뭐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사실 저런 흐름들은. 그래서 쌍끌이면 더더욱 좋겠는데, 일단은 연기금의 저런 흐름이 이제 연동이 될 수 있고, 다른 여타 기관 쪽의 기준에, 그다음에 외국인들 뭐 수급 원체 긍정적으로 형성돼 있고, 그다음 매수 평균 단가가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10월 2일부터 해서 매수 평균 단가도 이제 들여다볼 거고, 수급 범위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 기관 쪽이 정체예요. 어느 종목이든 대형주에서 펀드멘탈이 뒷받침되는 종목의 기관들 쪽의 매도가 확장돼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기관은 정체,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했냐 혹은 매도했냐 뭐 이 정도 수준의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수급은 이제 일단은 나쁘지 않은 기준이 되어져 있는 거고, 그리고 아무튼 이제 뭐 단기 슈팅이 나와주면 제일 좋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2,500포인트 기준에서 유일하게 사상 최대치 신고가 수준까지 다시 돌린 종목군 중에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평균 단가 뭐 지금 오늘 것까지 같이 하더라도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크게 차이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평균 단가 보시면 35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매수 평균 단가 대비 20-30%를 들어 올려야 된다. 지금 규모 3%대라고 한다면. 근데 오늘 것까지 감안하고 뭐 3.9니까 이제 5% 넘기기 시작하면은 그 수급 범위는 더 확대해서 놓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20-30%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35만 1,154원 곱하기 30% 130 해주면 45만 원이 1차 매집의 목표 주가고, 35만 1,000원 곱하기 50% 기준 잡으면 50만 원대를 넘기는 55만 원까지도 확대해서 볼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조금 전에 그래서 이제 3.99 범위 대비해서 수급 범위가 매우 뛰어난 그런 기준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연봉, 월봉, 주봉까지 싹 다 들여다본 기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봉 기준에서도 지금 사실 그 트럼프발 이슈 불거지면서 무너진 게 이제 11월 말이었고, 말도 안 되게 좀 두들겨 맞았고, 그다음에 12월 달에는 이제 탄핵 정국 이후에 수급은 더 들어왔어요. 탄핵 정국 이후에 오히려 수급은 더 들어와 있는 상태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수급이 이제 계속 놓고 봤으니까 수급 빼고 소나 모멘텀 차트, 뭐 거래대금도 나쁘지 않고, 뭐 요 정도에서만 놓고 보더라도 일단은 상승 장악 확인형이 뜰 때 이제 슈팅이 나와준 거고, 그 다음에
요 갭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갭 부분으로 갭에 대한 설정 범위 목표 주가 가져가면은 단기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잡더라도 뭐 부정적이지 않다. 대략적으로 뭐 5만 원, 42만 원 정도 범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그 거래 슈팅 한 번 더 나와주면은 그 부분도 매우 뭐 긍정적으로 형성이 될 수 있는 위치. 그래서 일주 월봉이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 그리고 올해 이제 1월부터는 늦지는 않았지만은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 그러니까 작년 내내 매매했던 부분의 기준점이 그렇게 뭐 부정적이지 않았다라고 이제 저는 해석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뭐 고점 대비해서 이제 프로그램 쪽의 물량이 툭 한번 터지면서 이제 내려와 있는데 조금 뭐 어찌 보면 결과론 쪽으로 이제 메타방 같은 경우 30만 원, 39만 원대 후반에 한번 정리하고 밑에서 재편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텐데, 예, 그거는 뭐 그 정도 범위는 그렇게까지 불편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일단 현재 기준에서 일봉 차트까지 이제 잘라서 뭐 정리해서 다 올려드릴 텐데요. 수급 범위는 계속 누적적으로 프로그램 쪽이 이제 뭐 10만 주 넘겼다가 지금 물량 살짝 넘어와서 눌려져 있는데, 뭐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이지 않고, 영선 쪽에서 여기서 맴돌고는 있지만은 이 부분도 그렇게 해서 일단은 40만 원 주간 단위에 42만 5천 원까지 이제 넘긴다는 쪽의 기준을 좀 잡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방 기준에서는 40만 원 공방의 슈팅 범위가 나와줄 수 있겠느냐. 거래가 40만 원을 넘겨야 이제 조금 더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순위 부분이 20위 안에 들어와 있을 겁니다. 유가증권 시장 기준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시가총액 그 순위 코스피 기준에서 뭐 코스피나 유가증권 시장 다 합쳐도 거의 뭐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5위 그다음에 10위가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10위로 올라선 지가 꽤 됐어요. 그리고 15위, 16, 17, 18위까지 올라섰네요. 그죠? 18주에 18위까지 올라섰고, 여기서 이제 신고가가 나오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15위 안으로 뭐 들어올 가능성도 뭐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털적으로 저평가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지만은 꾸준한 수급 유입과 함께 슈팅 범위 설정 기준이 뭐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재차 이제 고점 넘기면 매수세를 공식적으로 한 번 더 낼 거고, 지금 이제 현재 기준에서도 비중이 이제 없으신 분들, 또 제한적이신 분들은 편입 설정 잡아가실 수 있다. 이렇게 설정의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검색기에 오늘 뭐 오전 내내 거의 유일하게 이제 떠있던 종목, 지금 뭐 아직 오후가 안 됐는데 11시 52분이니까요. 거의 뭐 유일하게 이렇게 떠 있습니다. 떠 있고, 그만큼 오늘 기준에서도 이제 가장 뭐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가장 뭐 뛰어난 기준이 된다라고 이제 설정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저 검색기 기준 나도 좀 보고 싶다. 어떻게 2,400개 종목에서 한 종목 딱 떠 있냐. 그리고 오늘 같은 장에 시장도 굉장히 좀 약한 흐름으로 선물 쪽이 1.57% 빠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렇게까지 훌륭하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잘 방어를 하고 강세를 띄워주는데 저게 검색기 바로바로 저렇게 나와줄 수 있느냐. 검색기 나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혹은 유튜브로 오셔서 들여다 보셔도 돼요. 유튜브로 오셔가지고 이제 보시면 뭐 SKC,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차, 뭐 한미반도체, 뭐 삼성전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요 기준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놓고 보실 때 종목군들의 전략도 설정이 되고 검색기의 활용 범위도 나와 주겠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12월 13일 날 녹화를 좀 진행을 했던 종목이에요.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검색기 왔다 갔다 했는데 이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사실상 좋아요가 꽤 많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누적적인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밑에 보시면 외국계 검색기 신청 기관 투자자, 기준이 국내 잡힌 기관 투자자 이런 부분들 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활용하시고 이제 그리고 공매대차 네이버에서 인정도 검색하셔서 일정 범위는 홈페이지 있을 수 찾아오시면 뭐 이렇게 돼 원체 이제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이 부분에 지금 선착순 인원이 많은 이제 마지막 한 분 물량이기 남아 때문에 있어요. 지분 마지막 한분 율로도 남아 있으니까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공매대차 마무리되고 상황 나면은 이외에도 뭐 1+1으로 이제 수정해서 마인드에서 들어오는 올려드릴 물량도 거고 충분히 있다라고 이 해석을 부분은 이제 해드립니다만 검색돼서 뜬 종목 오늘 같은 경우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매수세인 나갔겠죠.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여러 그다음에 가지 이슈 나는 이제 포트폴리오 전체 거미들이 구성을 같이 가지고 가고 그렇게 싶다 깔끔하게 하시는 분들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기준에서는 VIP 방법 깔끔하게 진행되는 그리고 거 아니라는 거는 VVIP 방법 도덕적으로 활용하셔서 굉장히 진탄을 함께, 받고 있는데도 수익 불구하고 기조 잡아가시고 과거에 국민 마감 이후에 수준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학생제 TV 방송 이후에 눈높이? 20시 이후에 과거의 눈높이, 또 과거 추가적인 국민들 주주들의 하나 눈높이에 맞춰서 진행해드릴 테니까 약간 염두에 두시고 잘못된 그렇게 됐죠. 뭐 합병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당연하다는 듯이 그리고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듯이